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원혜룡 국토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 후임까지 결정된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국토부 장관의 후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22대 총선까지 142일이 남았습니다. 와, 시간 정말 빠르죠? 근데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요, 9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 몇 명이 이제 총선에 출마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퇴해야 된다? 2024년 1월 11일까지 사퇴는 해야 된다는 거죠. 원혜룡 국토부 장관의 개항을 출마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한두 개 나온 게 아니라 동시에 쏟아지듯이 막 엄청나게 나왔어요. 거의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항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제 지역구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원혜룡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총선에서 장을 겨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서는 미리 보는 대선이다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원혜룡 장관 후임 인물까지 벌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심규원 전 건국대 교수, 현 국토연구원 원장이죠.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 부동산 관련 인터뷰 섭외 1순위가 바로 이 심규원 전 교수였죠. 인수위 시절에서는 부동산 TF 팀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올해 8월 달에 국토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 취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된다면요,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규제론자가 바로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취임 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규제 과감히 풀되 투기엔 단호히 대응. 그래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규제들은 대부분 다 풀었는데,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어떤 별명을 붙여줬다? 원현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규제를 많이 사용했었다. 김영미 국토부 장관과 이름을 합쳐서 별명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만큼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 정부하고 좀 다른 기조를 보였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바로 임대사업자 개편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었죠.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아예 없어지고요. 기존에 등록됐던 임대사업자들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임대사업에 아예 등록이 안 됐다가 이번 정부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부여하겠다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됐냐? 먼저 2호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임대 의무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인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무 임대 기간에 비해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 비적용 방안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걸리네? 그럼 어떡하나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926 부동산 대책에서도 원혜룡 국토부 장관의 성향을 알 수가 있었죠. 자, 92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바로 비선호 지역의 비선호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공급이 침체되고, 이제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 수요가 너무 적더라. 그래서 여기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 수요를 좀 유지시켜 수요를 살리고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926 부동산 대책 발표 8일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피스텔 포함 비아파트 규제 완화 검토, 세금 깎아주는 대책은 없더라. 그래서 수요가 없는 주택의 혜택 제공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공공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만 발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마구마구 풀어준 걸 알고 계시지만, 이게 1주택자, 이제 실수자 중심의 규제를 많이 풀어줬고요. 다주택자 규제는 그렇게 풀지 않은 편에 속해요. 반면 심규원 국토연구원장은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급등 원인을
공급을 축소시킨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시장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된다.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혜택도 축소시키고 매수하는 사람한테 거래 제한도 시키고 대출 규제도 강화시켰거든요. 근데 심기원 교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됐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기대 심리를 적용하게 했다. 그래서 이 재건축 규제 때문에 집값이 더욱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다주택자 유입을 차단시키려고 했는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 잠김 효과가 있어서 집값이 오히려 더욱 올랐다. 결국에는 집값이 오는 것은 전부 다 정부 규제 때문이다.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거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이야기했었죠. 심경원 원장이 집값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급입니다. 2021년 7월 사실상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3년 후 집값 급락 가능성, 서민 파산 우려. 아니 왜 급락을 한가요? 3년 뒤에 바로 3기 신도시 때문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아마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늦어질 거라고. 지금 뭐 2028년, 2029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공급과 관련돼서 공급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정책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항상 심기원 교수가 나와서 야 이거 잘못된 정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심기원 교수를 문재인 정부의 저격수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심기원 원장이 국토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요. 9월 6일 날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란 보고서가 있었어요. 여기서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시장주의자 같은 발표 자료가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택수에 따른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가속화시키더라. 그래서 주택 가격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을 제안한 보고서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바뀌게 되면 1월 이후 정책이 바뀔까요? 일단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진짜 국토부 장관을 사퇴하고 장관이 이제 출마를 할 것인지, 그리고 후임 국토부 장관이 정말 심기원 원장이 될 것인지 정해진 건 아직도 없어요. 그냥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 언론 보도가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맞나 보다 싶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심기원 원장 같은 경우는요, 세금 관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문제는 이걸 풀고 싶어도 국회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지금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정책은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재건축 규제도 굉장히 중시하는데 재건축 규제는 이미 풀 만큼 풀렸고요. 이게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장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의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엄청 지금 풀고 있어요. 더 풀 것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정비사업장 이미 많이 지정한다 하더라도 완공까지 13년, 15년 걸리니까 이게 지금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이슈도 있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는요, 지금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 축소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걸 마음대로 과감하게 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임대사업자 제도나 공시가율 현실화 방안, 임대차 3법 등은 조금 더 과감하게 바뀔 가능성도 한번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에 강남에 미친 일이 생깁니다. 레전드 강남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지금 언론에 공표된 것 말고도 진짜 굵직굵직한 일반 분양 많은 곳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의 구체적인 정보와 당첨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뀌게 되는 상황이 내년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